안녕하세요. 빅스타와 함께하는 방학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EDA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EDA는 탐구 데이터 분석이라고 저번 시간에 언급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다운받은 데이터로 복습의 EDA 시간을 가져볼게요. EDA를 하기 전에 1강에서 했던 것처럼 아래 명령으로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그리고 헤드 명령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올바른지 확인할게요. 트레인에는 생존 여부가 있었고 테스트에는 생존 여부가 없었다는 사실 다들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가 올바른지 확인했다면 전에 배웠었던 파이플롯을 사용한 EDA를 해볼게요. 먼저 트레인 데이터의 성별 변수를 사용해서 파이플롯을 그려볼 건데요. O2%에는 숫자를 대입하기 위해 %가 쓰였습니다. 파이썬에서 숫자를 대입하기 위해서는 숫자 앞에 %를 써야 한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FD에는 %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문자 자체 %를 넣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0.1은 소수점을 하나만 넣겠다는 의미였습니다. fig 사이즈는 그래프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식이네요.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성별 변수를 사용해서 타이타닉에 탑승한 승객들의 성별 비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 64.8%, 여성은 35.2%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 데이터는 바로 뒤이어 할 성별에 따른 생존율 분석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니까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방금은 타이타닉에 탑승한 승객의 성별 비율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성별에 따른 생존율을 알아볼 건데 결과를 보기 전에 저희 한번 성별에 따른 생존율 가설을 세워볼까요? 저는 타이타닉 영화에서 여성과 아이를 먼저 살리려고 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남성의 생존율보다는 여성의 생존율이 더 높을 것 같다고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가설을 세우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바플롯을 그려볼까요? 바플롯은 저번 학기에 배웠었던 내용이죠. 시본으로 그리는 방법이었는데 혹시 다들 기억나시나요? 바플롯은 X축과 Y축을 지정했어야 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해 X축은 성별, Y축은 생존 여부를 나타낸다는 명령을 넣고 실행할게요. 그럼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생존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웠던 가설, 즉 남성보다 여성이 생존율이 높았을 거라고 예측했던 건 옳은 가설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타이타닉에 탑승한 승객들의 성별 비율을 참고하면 더 확실하게 상대적인 생존율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타이타닉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성별 비율은 남성은 64.8%, 여성은 35.2%였었죠. 즉, 지금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생존율이 똑같은 탑승 비율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탑승한 여성의 비율은 35%로 절반도 못 미치는 값이었지만 0.7이 넘는 생존율을 기록하였고 탑승한 남성의 비율은 65%에 달했지만 약 0.2의 생존율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다음은 트레인 데이터의 피클래스를 사용해서 파이플롯을 그려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밸류 카운트를 사용해서 그려볼 건데요. O2%와 fig 사이즈가 아까와 동일하니 변수만 피클래스로 잘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타이타닉이 어떤 등급의 자리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승객의 등급은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었어요. 그리고 비율을 한번 보면 1등급이 24.2%, 2등급이 20.7%, 3등급이 55.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바로 뒤이어 할 승객의 등급에 따른 생존율 분석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니까 함께 그리며 따라와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생존율에 대한 가설을 세워봅시다. 저는 왠지 타이타닉처럼 큰 사고가 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먼저 돈을 써서 빨리 탈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등급에 따라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제 가설이 옳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가설을 세워서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P클래스별 생존율에 대한 밥플롯을 그려볼게요. 밥플롯의 X축은 P클래스, Y축은 생존 여부를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나온 그래프의 결과와 제 가설을 비교해 볼게요. 제가 세운 가설은 승객의 등급에 따라 생존율이 다를 것이라고 세웠었어요. 우선 1등급이 제일 생존율이 높았던 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등급이 낮아질수록 생존율도 함께 낮아지는 결과를 토대로 제 가설처럼 빈부격차에 따라 생존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타이타닉 승객의 등급이 1등급이 24%, 2등급이 20%, 3등급이 55%였던 걸 떠올려 볼게요. 그렇다면 타이타닉에서 1등급 자리의 비율은 24%로 적었지만 1등급을 탄 승객의 생존율이 가장 높다는 점. 3등급 자리의 비율이 55%를 넘었지만 3등급의 생존율이 0.1을 넘기며 가장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승객의 등급과 성별 변수에 따른 생존율을 확인해 볼게요. 밥플롯으로 결과를 보기에 앞서 저희는 또 가설을 세워볼 건데요. 앞에서 승객의 등급과 성별에 따른 생존율을 이미 한번 분석해 봤었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생존율이 높았었고 등급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승객의 등급이 높을수록 또 여성일수록 생존율이 높을 거라고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렇게 밥플롯에 X축의 승객의 등급, Y축의 생존 여부를 넣어볼게요. 여기까지는 아까와 동일하죠. 근데 이번엔 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성별의 변수까지 함께 볼 거예요. 휴 매개 변수 내용도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했었는데 조금 익숙하신가요? X축에 나타나는 값에 하나의 변수를 더 추가해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게 나온 그래프의 결과를 함께 보면 실제로 여성의 생존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사실을 볼 수 있네요. 그렇지만 3등급에서는 약 0.5 정도로 여성의 생존율도 조금 낮네요. 반면에 남성의 생존율은 전반적으로 다 낮아요. 그래도 1등급에서는 다른 등급보다는 그나마 남성 생존율이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가설을 입증하고 성별과 승객의 등급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엔 동승한 형제 또는 배우자 수의 탑승 비율을 알 수 있는 파이플롯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파이플롯 명령 구조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변수를 입력하는 곳에 형제 배우자 수를 입력하여 그래프 결과를 보면 혼자 탑승한 비율이 68%로 가장 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명과 동승한 탑승객의 비율은 23% 정도 되네요. 2명 이상 동승한 탑승객의 비율은 모두 한 자릿수를 나타낼 만큼 아주 적게 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상으로는 그래프 안에 숫자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숫자들이 잘 보이려면 그래프 크기를 키우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피그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그래프의 모든 내용이 잘 보이도록 조절해 보세요. 그럼 이제 형제 배우자 수의 생존율에 대해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승자가 없는 경우에 이제 자신의 몸만 챙기면 되니까 더 탈출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승자가 없는 경우에 생존율이 더 높을 거라고 가설을 세워보았어요. 그리고 밥플롯으로 제 가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밥플롯의 X축에 형제 배우자 수, Y축에는 생존 여부를 넣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약 70%에 육박했던 혼자 탑승한 승객의 생존율이 0.3을 겨우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23%밖에 미치지 못했던 한 명의 동승자가 있었던 승객의 생존율은 0.5가 넘고 있네요. 심지어 아까 3%에 그쳤던 2명의 동승자의 생존율도 0.5가 살짝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동승자가 4명을 넘어가면 생존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승자가 없는 경우 생존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측했던 제 가설은 틀렸네요. 제 가설과 달리 혼자 탔을 때보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 동승자가 4명이 넘어가면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여러분들도 가설을 세우고 가설과 결과를 비교하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4번째 EDA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부모 자녀 수를 이용하였습니다. 파이플롯의 명령 구조는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지정하고 변수를 펄치로 바꾸어서 파이 차트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혼자 탑승한 탑승객이 76%를 넘기면서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명과 동승한 탑승객은 13.2%, 2명과 동승한 탑승객은 9%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펄치의 생존율에 대한 가설을 세워볼게요. 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승자가 없이 혼자였을 때 탈출하기가 편하니까 동승자가 없는 경우 생존율이 높았을 것 같다고 가설을 세워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이번에는 과연 제 가설이 맞았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플롯의 명령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X축에 펄치, Y축에 생존 여부의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결과를 볼게요. 혼자 탑승한 탑승객의 비율은 76%를 넘겼었는데 고작 0.3을 넘기는 생존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명과 동승한 비율은 13.2%였는데 0.5를 넘기는 꽤 높은 생존율을 볼 수 있네요. 동승자가 3명이었을 때까지는 꽤나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는데요. 동승자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존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결과도 보이네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형제 배우자 수와 비슷하게 동승자가 있는 경우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이번에도 혼자 탄 사람이 생존율이 높았을 거라고 예측했던 제 가설은 틀렸네요. 전 자꾸 가설이 틀리는데 여러분들이 세운 가설은 많이들 맞고 있으신가요? 똑같은 명령만 시행하니까 조금 지겹죠? 이번에는 좀 새로운 걸 시도해 볼 거예요. 방금 했던 형제 배우자 수와 부모 자녀 수를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열을 만들어 보고 생존율을 알아볼 건데요. 2개의 열을 합쳐 하나의 열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전 처음 할 때 진짜 신기했거든요. 형제 배우자 수와 부모 자녀 수 모두 가족과 관련된 데이터니까 저는 패밀리 사이즈라는 이름으로 묶을 건데요. 그렇다면 정말 데이터를 묶어 패밀리 사이즈의 생존율을 시각화해 보아도 앞서 했던 형제 배우자 수, 부모 자녀 수의 생존율의 결과가 유효할까요? 자, 그럼 화면을 같이 볼게요. 화면에서는 트레인의 시블링 스포츠의 열과 펄치의 열을 더해서 새로운 패밀리 사이즈라는 열을 만들었어요. 정말 트레인 데이터의 헤드 명령을 시행시켜 보니 마지막에 패밀리 사이즈 열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제 마음대로 기존 열을 더해서 새로운 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제가 정말 데이터를 갖고 노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해지네요. 그러면 이제 파이플롯을 이용해서 패밀리 사이즈의 탑승 비율을 나타내 볼게요. 패밀리 사이즈의 변수를 넣고 파이플롯의 명령을 아까와 같이 입력하면 혼자 탑승한 탑승객은 60%로 나타나네요. 그리고 1명과 동승한 승객은 18.1%, 2명과 동승한 승객은 11.4%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3명 이상과 동승한 탑승객의 비율은 다 한 자릿수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패밀리 사이즈의 생존율 가설을 세워볼게요. 아까 계속 동승자가 없는 경우보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 생존율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결과가 유효한지 보는 거니까 앞선 결과에 맞게 동승자가 없는 경우보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 생존율이 높을 거라고 가설을 세워볼게요. 그리고 바플롯 X축에 패밀리 사이즈를 입력하고 Y축엔 생존 여부를 입력해서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아까 혼자 탑승한 탑승객의 비율은 60% 정도 됐었고 1명의 동승자가 있었던 비율은 18%였는데 지금 혼자 탑승한 탑승객의 생존율이 동승자가 1명에서 3명까지 있는 탑승객의 생존율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인에서 4인 가족 탑승객의 생존율은 비교적 높았던 것에 비해 혼자 탑승한 사람이나 가족의 수가 너무 많았던 사람들은 생존율이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가족의 수가 적으면 가족끼리 서로서로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았던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또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아까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에 새로운 패밀리 사이즈열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써야 할 트레인 데이터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원래의 트레인 데이터로 되돌려줘야 해요. 그래서 트레인 드롭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패밀리 사이즈 데이터열을 삭제해 줄 거예요. 드롭 명령은 열이나 행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엑시스가 열을 제거할지 행을 제거할지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엑시스가 1이면은 열을 제거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1이 아니라 0이 들어가면 행을 제거해준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데이터 전처리에서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냥 드롭 명령이 열이나 행을 제거해준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끝으로 헤드 명령을 사용해서 패밀리 사이즈 열이 잘 지워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복습의 EDA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번엔 승객의 지불 요금에 따른 생존율을 확인해 볼 거예요. 승객의 지불 요금에 따른 가설을 한번 세워보면 아까도 승객의 등급에 따라 생존율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저는 승객의 지불 요금에 따라도 생존율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가설이 맞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밥플롯을 그려볼 건데 여기서는 좀 색다르게 X축이 생존 여부고 Y축이 페어의 값이에요. X축의 페어 값을 넣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Y축의 페어 값을 넣어야 더 생존율을 알아보기 편해서 바꿔서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해석해 볼게요. 먼저 이 그래프는 페어의 평균값으로 그려져 있어요. 사망을 나타내는 X축의 0의 값이 Y축의 약 20까지밖에 닿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생존을 나타내는 X축의 1의 값은 Y축의 약 50까지 닿고 있네요. 즉, Y축 페어 값의 평균이 높았을 경우는 살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객의 지불 요금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복습의 EDA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들 어떠신가요? 배웠던 내용이라 그래도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낯설었던 부분은 일시정지를 하고 천천히 이해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힘내서 함수와 EDA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이썬의 함수의 기본 구조를 알아볼게요. 파이썬은 def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함수를 만드는데요. def와 함수를 적고 그 뒤에 그 함수가 적용되는 매개 변수를 적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if나 while, for문에서 하는 것처럼 함수에서 수행할 문장들을 적고 return을 사용해서 함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함수 구조를 이용해서 뒤에 EDA를 그려보도록 할 거니까 이 구조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서브플롯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알아볼게요. 우선 여기서는 PLT, 매트플로립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알 수 있네요. 일단 서브플롯은 저희가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서브플롯은 한 번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플롯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브플롯 뒤에 가로에 행의 개수, 열의 개수, 그래프 위치가 순서대로 입력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사진을 보면 한 줄에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럼 한 줄을 의미하는 행의 개수에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열의 개수엔 2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첫 번째 자리에 있다고 정의가 되므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래프 위치 자리에 1값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2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는 타이타닉에 탑승한 성별 비율 따로, 성별에 따른 생존율 따로 그래프를 두 번이나 그려야 했었다면 이번에 저희는 서브플롯을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려 한꺼번에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함수식을 볼게요.
DEF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서브플롯도 사용된 게 보이네요. 총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너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뜯어서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힘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DEF를 사용해 매개 변수에 대한 정의를 내릴 건데요. 우선 DEF의 파이 차트에 대한 함수를 지정하고 매개 변수는 feature로 지정을 할게요. 매개 변수를 처음부터 성별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 함수식을 사용해서 나중에 이제 피처에 성별도 대입하고 피클래스도 대입을 해서 계속 이 함수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처를 썼습니다. 피처 레티오는 해당 특성이 가지고 있는 각 값들의 개수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성별에서는 남자가 245개, 여자가 423개의 데이터의 개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피처 레티오는 트레인 데이터에서 찾을 거라는 명령을 입력할게요. 아래의 피처 사이즈는 해당 특성이 가지고 있는 각 값들의 이름의 개수예요. 성별의 경우는 여성과 남성 총 2개의 이름을 가진 값이 존재해요. 그리고 피처 사이즈가 피처 레티오의 사이즈를 따르네요. 피처 레티오가 트레인 데이터에서 찾아지니까 피처 레티오를 따르는 피처 사이즈도 트레인 데이터를 따르게 되는 거겠죠? 피처 인덱스는 해당 특성이 가지고 있는 여자와 남자와 같은 명칭처럼 각 값들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피처 인덱스도 피처 레티오를 따라 트레인 데이터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이란 트레인 데이터의 생존 여부에서 1을 나타낸 값이라고 정의 내리고, 사망이란 트레인 데이터의 생존 여부에서 0을 나타낸 값이라고 정의 내릴게요. 두 번째 순서에서는 이제 이 큰 파이 차트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플롯의 디자인은 자동으로 할게요. 그리고 파이 차트는 앞서 정의했던 피처 레티오를 기반으로 해서 그릴 거고, 레이블은 피처 인덱스를 따를게요. 피처 인덱스는 여자와 남자 같은 명칭을 가리켰었죠. 그리고 소수점은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차트의 타이틀은 매개 변수와 매개 변수의 레티오인 토탈을 합쳐 적도록 할게요. 문자열에 작은 따옴표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따옴표 앞에 백슬래시를 써야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 해당 명령에 백슬래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슬래시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못 찾으실 수도 있는데 백슬래시는 키보드의 엔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 차트를 실행한다는 명령으로 두 번째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큰 그래프에 대한 디자인이었어요. 이제 그 아래 그려지는 작은 그래프들에 대한 명령을 적어볼게요. for문은 for 변수인 리스트를 적고 아래 수행할 문장들을 적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에 맞게 서브플롯을 그려볼게요. 먼저 인덱스에 대한 함수식, 열거하다란 뜻을 가진 enumerate를 쓸게요. 이 enumerate는 리스트의 값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리고 서브플롯을 사용해서 파이 차트를 그려볼게요. 서브플롯의 기본 구조는 행의 개수, 열의 개수, 그래프 위치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었는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한 줄에 2개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행의 개수가 1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열의 개수는 feature 사이즈를 따르네요. 첫 번째 순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feature 사이즈는 해당 특성이 가지고 있는 각 값들의 이름의 개수로 성별의 경우는 여자, 남자 총 2개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리고 그래프의 위치는 i 플러스 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for문에서 i는 0부터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앞에서 서브플롯에 대해 배울 때 그래프가 그려지는 위치는 왼쪽 1, 오른쪽 2였어요. 즉, 그래프에 그려지는 위치가 1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for문의 i의 값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i에 1을 추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자인은 자동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또 이 파이 차트는 인덱스의 생존과 사망을 나타낸다는 명령을 넣습니다. 해당 레이블은 생존과 사망이고요. 소수점은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낼게요. 파이 차트의 타이틀은 인덱스와 인덱스의 레티오를 합친 값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성별을 매개 변수로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성별의 탑승 비율에 대한 파이 차트와 그리고 성별의 인덱스인 여성과 남성의 생존율에 대한 파이 차트가 나옵니다. 아까 복습의 EDA에서 내렸던 결론처럼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비율로 탑승을 했지만 여성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대신 복습의 EDA에서 따로따로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탑승 비율에 대한 상대적인 생존율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승객의 등급을 매개 변수로 하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타이타닉의 자리 등급의 비율 그래프도 볼 수가 있고 자리 등급의 인덱스인 1등급, 2등급, 3등급의 생존율 그래프도 함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 1등급이 적은 비율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높은 생존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3등급은 가장 많은 비율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낮은 생존율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는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다음은 승선항을 매개 변수로 하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승선항을 매개 변수로 하여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승객들이 어떤 비율로 CQS로 구분이 되는 승선항에서 출발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승선항마다의 생존율을 따져볼 수도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Q와 S에서 승선한 사람들의 생존율이 C에서 승선한 사람들의 생존율보다 20%가량 높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마지막 함수의 EDA 내용입니다. 이번 함수는 아까 함수식보다 훨씬 간단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해 볼게요. 이번 함수식을 통해서 우리는 승객의 나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연령대의 생존율을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두 개의 순서로 나눠서 진행해 볼게요. 승객의 나이 카테고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if문을 사용할 건데요. if문은 if 조건문과 콜론을 적고 수행할 문장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건에서는 계속 elif를 적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에는 else를 적습니다. 그렇게 def를 활용해서 나이에 따라 세분화되는 분류를 수행하는 함수를 생성합니다.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나이가 16 이하라면 child, 나이가 32 이하라면 young, 나이가 48세 이하라면 middle, 나이가 64세 이하라면 prime, 그 밖의 나이는 old로 지정을 하고 함수를 마무리합니다. 나이를 나누는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 3강에서 전처리를 하면서 나누게 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 막대 그래프의 크기를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X축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룹 네임스를 사용해서 설정할게요. 트레인 데이터의 age 카테고리를 만들 건데 위에서 생성한 get 카테고리 함수를 반환값으로 지정해서 X축으로 지정해 줄게요. 람다는 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로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고 없어지는 일회용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플롯이 X축은 age 카테고리, Y축은 생존 여부, 또 하나의 매개 변수는 성별을 사용할 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플롯은 또 트레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이 될 거고 순서는 그룹 네임스를 따릅니다. 그리고 트레인 드롭을 사용해서 트레인 데이터에서 에이지 카테고리 열을 제거할 거예요. 드롭 명령 아까 했었죠. 데이터의 열이나 행을 제거해준다는 명령이었어요. 원래 트레인 데이터에 에이지 카테고리라는 열이 존재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따로 추가한 거잖아요. 차일드, 영 같은 카테고리가 원래 기존에 있던 데이터 값들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카테고리를 나눈 거니까 원래 기존의 트레인 데이터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추가했던 에이지 카테고리 열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수를 그려보면 나이와 성별에 따른 생존율을 카테고리화하여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은 평균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생존율이 높았고 16세 이하의 차일드는 성별과 상관없이 생존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에서 여성과 아이를 먼저 살리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과 가깝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EDA 내용이 담긴 2강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EDA 어떠셨나요? 함수 파트가 살짝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총 4개의 강의 중에 벌써 2개의 강의가 마무리됐네요. 3강에서는 더 재밌는 데이터 전처리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